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늦은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한번 또 여러분들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릴까 할까요? 들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뭐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만 제가 주구장창 떠들어 대고 있는데 또 삼성에만 또 몰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 알 건 알아야 돼. 좀 알면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응? 세상이라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아. 내가 볼 때는. 응? 이게 뭐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게 뭐 예측, 예상 뭐 이렇게 하면서 응? 앞을 나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응? 뭐 말 그대로 도사처럼 탁탁탁 맞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그렇지는 않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그냥 좋은 기업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발굴을 해가지고 찾아내서 그 기업을 꾸준하게 그 기업을 꾸준하게 모아간다. 주식을 모아간다. 그 동반자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동반자. 내가 주인이다. 주인의식이 있어야겠지. 주인의식이 없으면 안 돼. 또 조심해야 할 것도 있어요. 특히 보면 주식시장에서 이제 상장 폐지, 이 상장 폐지되는 기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답니다. 상장 폐지가. 이제 상폐라고 하죠. 특히 최근에 고금리 영향 때문에 그래요. 자금 조달에 좀 어려움을 느낀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향후 더 늘어날 것 같다, 더 증가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니까 올해 상반기에 상장 폐지 기업이 9개사였어요. 9개. 지난 2019년 4개사, 20년에는 15개, 21년에는 20개, 4개, 15개, 20개. 이렇게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 기업들이. 이렇게 상장 폐지 기업들은 대개 자기 자본 대비했을 때 대규모 당기 순손실이 점적됩니다. 당기 순손실. 이들 기업은 그 자본 잠식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로 이제 시비 발행을 많이 하는데, 시비 전환사채 발행이나 유상 증자 이런 자본 확충을 자주 시도했다가 결국은 이제 상장 폐지되는 거야. 상장 폐지에 이르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주식 관련 그런 사채와 주식을 대규모로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에 일반 사채의 발행은 미미한 특징도 있었다 합니다. 그 상장 폐지 기업은 평균적으로 연간 그 주식 관련 사채하고 주식 발행이 4.4배 정도 많았다고 하네요. 이들이 발행한 그 자금 조달 증권 772건 중 주식 관련 사채가 409건, 유상 증자가 359건이었다. 그래서 상장 폐지에 도달한 기업들은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상장 기업에 비해서 5.4배 정도 이제 많았다고 합니다. 5.4배 많았다. 그래서 상장 폐지 연도에 이제 근접할수록 이제 최대 주주 변경이 이제 잦은 거예요. 그래서 상장 폐지 5년 전 15개사가 최대 주주 변경 공시를 23건이나 했는데, 그 상장 폐지 1년 전에 35개사가 78건 최대 주주 변경 공시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 변경이 자주 많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뭔가 좀 의아스럽죠. 그리고 또 불성실 공시 법인,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 기업은 그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발생 건수가 9.2배나 많았대요. 9.2배. 그리고 기업의 인력과 조직과 그 내부 통제가 부실한 탓에 그런 행위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불성실 공시법인, 최대 주주 변경을 잘 보야 돼. 그래서 금감원에서 그래요. 그 공시심사팀장이라는 사람이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상장 기업들의 그런 자금 조달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보다 현명한 투자 판단이 요구되는 때다. 그 투자 전에는 그 금융감독원에 보면 DART라고 해서 다트라고 있어요. 다트하고 이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가시고
그런 공시한 상을 약간 면밀히 좀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손해를 좀 줄일 수 있다. 손해를 예방을 해야 돼. 예방. 손해를 보지 마야지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제가 항상 걱정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은 방심하면은 그대로 골로 갑니다. 내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요즘 또 뭐 국가나 기업의 그런 신용 위험 지표인 그 신용 부도 스와프라고 있어요. CDS 프리미엄이 5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고랜드발 자금 시장 경색 우려에 국내 채권 발행이 이제 잇따라 연기 유찰되고 있는 등 그 자금 경색이 커지고 있어. 여기에 국내 수출 경기가 좀 악화되고 있고, 또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 따라서 국내 경기 충격 우려까지 커지는 등 현재 악재가 겹친 영향을 본다. 악재가 겹친 영향으로 현재 풀이된다고 합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보니까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5년 물짜리가 지난달 31일 70bp로 지난해 말보다 3배 넘게 올랐대요. 2017년 11월 14일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 직후인 2020년 3월 그 57bp까지 올랐던 것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신용대 그 위험 수준을 보여주는 CDS 프리미엄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그 대외 신인도를 현재 측정하는 지표라고 하죠. 특정 채권의 부도 때 거래 그 상대방으로부터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 파생 상품으로 한국 정부 채권의 그 부도에 대비한 보험료 성격입니다.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나 국가의 신용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이 지표가 상승하면은 우리나라 대외 신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정부의 외화자금 조달 비용을 높일 뿐 아니라 그 해외 자본의 유출,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실제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이죠. 10월 27일 이 지표가 699bp까지 치솟았어요. 당시와 비교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긴 한데 최근에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우리나라의 그 CDS 프리미엄이 올 초만 해도 22에서 25bp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6월 미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 우려에 50bp를 돌파하더니 10월에는 60bp, 이거 한 달도 안 돼서 벌써 70bp를 돌파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거 CDS 프리미엄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 레고랜드발 신용 불안의 자금 경색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또 미국과의 금리 역전폭 확대로 인해서 달러 유출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CDS 프리미엄의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 되고 있고, 그 연준은 치솟는 물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번 달에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 확실히 되고 있고, 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12월 긴축 속도를 늦추는 피벗 시그널을 내비칠 경우에는 미 국채 시장 유동성 부족 우려가 약간 완화되면서 국채 금리와 달러와 동반 하락이 나타날 수 있고요. 글로벌 자금 경색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자금 경색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그 유동성 공급 정책에도 불구하고요. 국내 CDS 프리미엄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랑 유럽의 재정위기 당시 수준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뭐 신용위기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긴 하지만 국내 각종 신용 경색 관련 지표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약간 우려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잠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한번 따로 뭐 추가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러면 골 때리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퇴근 무렵에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에.